안녕하세요. 7번째 2부 시간으로 셀러픽의 배송대행지 사용을 위한 주문 관리 기능 메뉴 중 결제대기, 준비 중, 품절 및 이슈 확인, 구매 후 발송 대기, 중국 배송 중 메뉴의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앞 강의에서 각 마켓에 주문이 있는 경우 자동 주문 수집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8대 마켓의 자동 주문 수집이 아닌 셀러님들이 필요에 의해 직접 구매하는 샘플 상품이거나 개별적으로 판매한 상품은 어떻게 주문을 넣을까요? 8대 마켓 외 개인 쇼핑몰 또는 개인 사용 목적의 상품 구매는 마켓에서 정보를 가져올 수 없는 주문이겠죠. 이런 경우는 수동 주문으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현재 수동 주문은 엑셀 양식을 작성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이고요. 7월 후반 엑셀 양식이 아닌 등록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우선 수동 주문 등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 관리 메뉴 리스트 우측에 보시면 주문서 샘플, 주문서 업로드 버튼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주문서 샘플 버튼을 클릭합니다. 엑셀 양식이 다운로드 되고요. 다운로드된 엑셀을 클릭하시면 엑셀이 열립니다. 1행은 제목이고 2행은 안내 문구가 있는 행입니다. 1번과 2행은 지우지 마시고 유지해 주세요. 주문 정보는 3행부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우선 B열을 보시면 셀러픽 상품 코드를 넣는 곳입니다. 셀러픽은 기초 상품을 토대로 움직이는 플랫폼입니다. 자체 주문이더라도 상품을 먼저 스크랩하셔야 합니다. 상품 번호는 상품 관리 메뉴에서 주문하려는 상품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그 상품의 주문 번호를 복사합니다. Ctrl C. 엑셀로 오셔서요. 상품 번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상품명. Ctrl C. 엑셀로 오셔서 상품명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주문하는 상품 수량. 결제 총액은 판매 금액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에 판매했는지 기록용입니다. 다음으로 통관부 입력하시고요. G열에는 어느 마켓에서 판매했는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11번은 스마트 스토어를 의미하고요. 12번 옥션, 13번 G마켓입니다. 여러분들이 샘플인 경우 19번 자사몰로 입력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명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수치인, 주문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앱열을 보시면 쇼핑몰 주문번호 입력란인데요. 주문번호가 있는 경우 넣어주시면 되고 샘플인 경우는 주문번호가 없으니 오늘 날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문번호는 연동되거나 정확한 정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관리를 위한 일종의 기록용입니다. 임의로 주문번호를 만들었습니다. 주소를 입력하고요. 우편번호를 입력하고요. 마지막으로 P열의 마켓 아이디인데 자사몰 및 샘플 같은 경우는 없겠죠. 없어도 무관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 개의 주문이 업로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두 입력이 완료됐습니다. 3개의 주문을 임의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파일을 저장하시고 주문관리 메뉴로 이동하여 주문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픈마켓 엑셀 발주서 파일을 선택하고 양식을 선택한 후에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3개의 주문이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제 대기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주문을 더 만들었습니다. 보유 예치금이 없거나 모자랄 때 주문이 있는 경우 결제 대기에 리스트됩니다. 이때 예치금 신청을 하시고 예치금을 입금하시면 준비 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운영관리, 예치금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예치금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고 예치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가상 계좌를 체크한 후
예치금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업자님의 고정 가상계좌가 안내되고 안내된 가상계좌로 신청한 금액만큼 입금해 주시면 자동 승인이 됩니다. 예치금이 자동 충전되면서 결제대기 상품이 준비 중으로 이동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중에 보시면 홍길동님의 주문이 2건이며 해당 주문은 합배송 처리됩니다. 셀러픽은 판매 마켓이 동일하고 수취인명, 연락처, 주소가 동일한 경우 주문 날짜가 다르더라도 자동으로 합배송 처리됩니다. 하지만 배송비는 6,000원씩 2번 결제되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패킹 완료 후 통관 중으로 상태가 변경될 때 실제 무게의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치금을 되돌려 드립니다. 예를 들어 2건에 12,000원이 결제되었지만 합배송하고 2개 무게가 1kg 이하이므로 6,000원만 결제되고 6,000원은 예치금으로 되돌려지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타오바오에서 상품을 구매해 보겠습니다. 리스트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원하는 상품의 옵션을 선택하고 장바구니를 담아서 여러 개를 한 번에 구매하거나 또는 원하는 형식으로 해당 상품들을 구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클릭, 장바구니 담기 또는 구매 하여 모두 다 상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구매가 완료되었다면 해당 상품의 주문 번호를 확인합니다. 주문 번호를 복사하고 오른쪽 우측에 보시면 주문 번호 항목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구매 사이트를 1688에서 샀는지, 타오바오에 샀는지, VVIC에 샀는지 원하는 마켓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준비 중에서 구매 후 발송되기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 주문 번호를 입력하고 구매 사이트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구매 후 발송되기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 번호 입력해 주고 구매 사이트 선택, 구매 번호 입력하고 구매 사이트 선택. 자, 이렇게 해서 주문 들어온 상품들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품이 품절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우측 주문 번호 하단에 있는 상태를 품절 및 이슈 확인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준비 중에서 2번 항목인 품절 및 이슈 확인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의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셔서 저장하시고 타오바오로 이동하여 해당 상품 이미지로 검색을 진행합니다. 동일한 상품들이 검색되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매 가능한 판매점을 다시 찾아냅니다. 구매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이트의 URL을 복사하고요. 품절 및 이슈 확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품절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판매점을 찾았기 때문에 새로 찾은 URL을 붙여넣기 합니다. 새로운 URL로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품절 및 이슈 확인 리스트에서 준비 중 메뉴로 자동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준비 중으로 가셔서 기존에 하시던 방식으로 새로운 링크로 이동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구매가 완료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주문 번호 붙여넣기, 구매 사이트 선택해 주시면 준비 중에 있던 모든 상품을 구매 후 발송 대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구매 후 발송 대기로 이동하게 되면 구매 사이트 앞에 배송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생성이 됩니다. 보통 오늘 오전에 구매했다면 오후에 배송 번호가 나오거나 또는 다음날 배송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구매 후 발송 대기에 있다는 것은 운송장 번호가 아직 안 나온 상태의 리스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품절 및 이슈 확인으로 가서 예를 들어 이 상품을 새로운 거래처를 찾았으나 모두 품절인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품절 변경 버튼을 클릭하고 품절 확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은 고객 CS를 하시고 마켓에 해당 상품을 판매 중지하고 마지막으로 품절 확정 처리를 합니다. 총 한 건을 판매 불가 상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클릭해 주시면
품절 이슈 확인에서 빠지고 해당 주문은 취소 상품이 되면서 배송비는 예치금으로 환불됩니다. 구매 후 발송 대기에서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해외 기타 배송 적용 기능이 동작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주문 시점부터 3일 내 운송장 번호를 입력해야 하고요.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은 사실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 배송 중 상태를 해외 기타 배송으로 변경하게 되며 배송 기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배송 기일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기능이 해외 기타 배송 설정 기능입니다. 여러 개를 한 번에 전송 가능하며 전송하고자 하는 주문의 체크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의 선택 상품 해외 기타 배송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스마트 스토어에 해당 주문을 배송 중으로 변경하고 상태를 해외 기타 배송으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운송장 정보 입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품 구매가 완료되었고 시간이 지나 타오바오 판매자가 배송을 시작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타오바오에 접속하셔서 해당 상품의 주문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운송사와 내륙 운송장 번호가 부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송장 번호를 복사하고 운송장 번호 영역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중국 배송사를 선택하는데요. 중국어이다 보니 운송사 선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송사는 기록용으로 사용되므로 모르시는 경우 아무거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매 후 발송 대기에서 중국 배송 중 상태로 이동됩니다. 배송 대행 사업자님은 중국 배송 중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까지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님은 운송장 번호를 넣어줌으로써 셀러픽에게 내용 전달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셀러픽은 해당 운송장 번호를 기준으로 지파지 도착, 검수, 패킹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몇 개 더 해볼까요? 운송장 번호 붙여놓고 운송사 선택. 그러면 중국 배송 중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여놓고 운송사 선택. 그러면 준비 중 상태에서 구매 후 발송되기, 중국 배송 중 이렇게 내가 진행해야 되는 상품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한 번에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알림톡 설정을 하신 사업자님의 경우 중국 배송 중 상태로 이동될 때 첫 번째 카카오 알림톡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내용은 운영관리 카카오 알림톡 메뉴로 이동하시면 3번의 알림이 전송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알림톡을 설정하시면 배송 문의에 관련된 CS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고객센터, 셀러픽 매뉴얼, 카카오 메시지 전송 설정 방법을 확인하시고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통관 부호 확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관 부호 확인을 보면 주문 리스트 중 5명의 통관 부호가 맞지 않다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통관 부호 영역에 유효하지 않습니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통관 부호는 수취인의 통관 부호여야 합니다. 정보 변경을 클릭하여 수취인의 통관 부호를 입력해 주시면 통관 부호를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파란색으로 유효합니다 라고 나오고 변경하기 클릭 시 통관 부호 확인 리스트에서 제외됩니다. 통관 부호가 맞지 않는 경우 지파지에 도착하더라도 통관 부호가 등록될 때까지 대기 상태로 대기하게 됩니다. 주문자에게 CS 하셔서 수취인 통관 부호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러픽은 다양한 방법으로 통관 부호를 주문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품 준비 중 상태에서 중국 배송 중 상태의 변경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지파지 도착에서 배송 완료 과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